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생분들을 위한 영상이지만 중고등학생분들이나 수험생분들이 보셔도 좋을 만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수험생분들을 위한 영상과 이제 수능을 위한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긴 하지만 오늘 영상은 좀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왕성한 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대학생 시기에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향후에 인생에 정말 뜬금없이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영상 딱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혈기를 좀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나아가서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돌이켜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갓 대학생이 됐을 때는 책임보다는 권리를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이 있죠.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 여태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운전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져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야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사회에서 봐주거나 용인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사소한 시비거리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깨빵을 당하면 중고등학생 때 혹은 수험생 때야 조심하고 지나갔지만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거침없이 이제 한마디 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어깨빵 단순 어깨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한 뒤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뒤에 이제 양측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훈방 조치를 했는데 이 당한 쪽이 이제 앙심을 품고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이 폭행을 저지른 쪽을 찾아가지고 찔러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의 낭비입니까? 그래서 엔간하면은 어깨빵을 당해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겠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따지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뭔가 똑같이 돌려주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랬을 때 번질 수 있는 갈등이나 그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마주치는 경우 있죠. 저도 언젠가부터는 조금 시선 처리를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이제 딱 마주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솔직히. 네,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냥 우연히 나를 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 과정을 갖는 게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제가 왜 꼬라보지? 이런 식으로 공격 신호로 이제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 과정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트러블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번진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제가 나를 꼬라봤다 해서 이제 찔러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래를 뱉을 때 상대방이랑 눈이 마주친 다음에 우연히 가래를 뱉었어. 그걸 또 기분 나빠서 이제 와가지고 폭행을 행사하거나 칼로 찌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조별 과제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이 제대로 안 해. 임무 수행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이제 좀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작게는 그런 경우에 좀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체적인 어떤 트러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트러블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 근본적인 문제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솔루션을 잘 챙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좀 짓밟는 행위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성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나한테 들이댈 깜냥이 안 되는데 감히 나한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그 마음을 어,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잘 만나다가 정리할 때쯤 돼서 이제 심한 말을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뭐 친구하고 말다툼이 있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이게 친구들끼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그 친구한테 상처가 될 말을 골라서 이제 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후회됩니다. 나중에 후회가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냥 좋은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말을, 좋은 말,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는 말, 상대방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감정 표출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고등학생 때는 그냥 주먹으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싸우고 코피 한번 딱 흘리고 악수 한번 딱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건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이제는 말로 해야 한다. 말로 해야 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심해지는 건데 선후배 간의 지나친 까오나 허세는 좀 금물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죠. 제가 좀 싫어했던 건데 저는 좀 이런 거에 민감했어요. 권위적인 뭐 위계 질서 이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이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형들이랑 이제 많이 놀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랑 친해서 많이 놀았는데 그 형들이 이렇게 있죠. 어떤 부류는 본인을 이제 나라고 표현해요. 뭐 누구야, 내가 뭐 너랑 좀 놀고 싶은데 시간 좀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형이 야, 뭐 형이 이런 것도 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빠가 너한테 특별히 좀 부탁하자. 이게 3인칭을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진짜 싫어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아닌 경우는 괜찮은데 좀 지나친 까오나 허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선후배 간의 지나친 까오나 허세 그리고 똥군기라고 하죠. 예. 군대 또 안 갔다 온 애들이 말이야. 막 군기를 잡습니다. 막 머리 박게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하고 그냥 다 한번 군대를 경험해보게 하고 싶어요. 뭐 요즘 군대 뭐 훨씬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후배가 나중에 졸업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한 해 한 해가 큰 것 같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시고 후배들은 선배를 좀 존중해 주시고 선배들도 후배를 좀 적절히 갈구세요. 적절히 지나치게 갈구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예.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대학교에 왔을 때 뭐 왕따가 있거나 뭐 교내 폭력이 있다거나 요런 게 있으면 예,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 봐야겠죠. 나에게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왕따를 뭐 혹시 당하는 그런 은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또 저 친구한테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출 필요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오픈하시고 교수님한테도 오픈하시고 친구들한테도 친한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상처받은 건 이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또 사회에 대한 불만과 처지 비관 또는 뭐 열등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특히 대학생 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학의 낭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필요 이상으로 번질 경우에는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 되면 노력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예. 혹은 이제 뭐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과정이
대학생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불만과 비관적인 게 굉장히 크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감정으로, 건설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게 되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학비를 내고 대학교에 다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지식을 배우고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고 그래서 공부하는 기계가 된다? 그거 이제는 안 돼요. 고등학생 때야 뭐 수능 수험 공부할 때야 그랬겠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열등감에서도 빨리 벗어날수록 좋습니다. 뭐 좋은 학교, 남들이 볼 때는 좋은 학교에 다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교를 예로 들면 좀 그렇지만 뭐 K대가 있어요. K대 많죠, 우리나라에. K대가 있는데 남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나는 뭐 다른 데를 가고 싶어. 뭐 S대를 가고 싶어. 근데 가는 건 좋은데 가기 전에 너무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경우, 그런 경우는 안 좋다고 할 수 있겠고 그걸 극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외적인 어떤 그런 껍데기를 바꿔 낀다고 해서 이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저도 바꿔 끼워 봤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 네. 정말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간판, 외적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내적인 실력 그리고 나의 내적인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논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어중간한 학교라고 생각되는 그런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이제 열등감과 열패감에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3, 4학년 때 진짜 막막해요.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진짜 건설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점, 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정말 멋진 대학생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졸업해서도 정말 멋진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쓸데없는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술집이나 클럽이나 뒷골목이나 노래방, 뭐 PC방 이런 곳에서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런 데 오래 있을수록 이런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을 제가 경험을 한 거는 아닌데요. 뭐 옆에서 보고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이제 시비에 휘말렸을 때 대신 좀 이렇게 나서준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위험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막 취미 삼아 여기 막 드나들던가 요런 거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 아시죠? LOL, 롤이죠, 롤. 학부모님들 이제 자녀분들이 막 마우스 막 광클릭하면서 뭔가를 하는 걸 막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조만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파란색 미사일 쏘고 뭐 빨간색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롤이라는 게임인데요. 요 게임이나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게임이 싸우는 게임입니다. 배틀 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팀 게임이에요. 협력해서.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이 잘못하면 팀 전체가 망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한 사람이 잘 못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쌍욕을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고 하죠. 패드립을 해요. 부모님을 욕하는 걸 해요. 그런 걸 들으면 이제 그런 썰전이 오가게 됩니다. 뭐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뭐 DC 땡땡땡땡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에 이제 댓글창에서도 보시면 뭐 이제 처음엔 사소했었는데 나중에는 현피를 뜨자.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싸우자. 대학생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혈기가 넘칩니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만나면 진짜 싸워요. 진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좀 귀찮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하고 요런 이제 귀찮은 요소들이 있고 또 일부러 이런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법을 잘 알아요. 법을 잘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시비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고 선을 딱 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을 명예훼손으로 걸게 됩니다. 그럼 피해를 보는 쪽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에 이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빵을 치잖아요. 뭐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꼴보기 싫은 놈들한테 가서 내가 돈 주고 합의해야 되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 경험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내리고 탈 때 어깨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 완전히 다 안 내리고 이제 타려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내리는 사람도 뻣뻣하게 이제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런 경우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부딪힐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싫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야죠. 예.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떤 형성된 그릇된 어떤 사고 과정이 대학교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 고쳐지냐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비로소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만만하다, 약해 보이기 싫다. 다들 만만해 보이기 싫고 약해 보이기 싫죠. 근데 이게 싫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내시냐면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 척이죠, 일종의. 공격적인 언행을 통해서 나는 만만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뭐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간에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일종의 폭력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만만해 보이고 여전히 약해 보인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약한 개가 먼저 짖습니다. 사실은 개들 싸움에서도, 동물들 싸움에서도 약한 놈이 먼저 짖어요. 우리 뭐 유튜브에서 격투가들이나 뭐 운동선수나 성공한 사람들 이름 한번 쳐가지고 그 사람들 풍기는 아우라를 좀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이 사람들이 뭔가 공격적입니까? 아니에요. 더없이 신사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런 아우라를 여러분들도 만드시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일단 폭행이나 폭언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문제 해결력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빵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기분 나쁜 걸, 나쁜 기분을 해소하는 게 포인트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폭력이나 폭언을 하면 그 기분 나쁜 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더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안 만드는 게 베스트입니다. 기분이 조금 나빠도 내가 이제 그냥 견딜 수 있는 거면 그냥 견디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뭐 하루도 안 가서 잊어집니다. 예, 이틀 안 가서 잊어집니다. 길어야 일주일 안에 잊혀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초안지에 한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데 뭔가 이제 트러블이 났어요.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대장부가 되는, 대장군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장군, 대원수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량배랑 시비가 붙었어. 근데 불량배가 내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불필요한 시비를 털리고 싶지 않으면, 너 나한테 맞기 싫으면 내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한신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면 대원수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갑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큰 사람들은 이렇게 참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제 모욕감이 심해서 내가 못 견딜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주먹부터 나가지 마세요. 마지노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마지노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빵이 부딪혔다면 부르세요. 저기요, 제가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혹은 쳐다본다면 저기요, 죄송한데 왜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경우에 그런 한에서 말로 이제 좋게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을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작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쌓아 가시다 보면 이런 어떤 공격적인 언행이 불필요하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젠틀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이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 사회가 되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향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